진짜 디스크나 협착증 진료하는 환자분들 10분 중에 한 7, 8분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보통 첫 진료 때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예후들을 잘 물어보시고, 두 번째나 세 번째쯤 오시면 저 무슨 운동해요? 운동하면 좋아져요?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와 협착증은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지만 디스크 환자가 협착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협착증 환자가 디스크까지 있는 경우도 정말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디스크 환자들은 약간 신전 운동이 좋고 협착증 환자들은 약간 굴곡하는 운동이 좋고, 그럼 이제 둘 다 있으신 환자분들은 나는 뭘 해야 되지? 선택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두 개 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서 하면 중력의 자극으로 디스크나 주변 조직이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중력의 영향도 좀 벗어날 수 있는, 눕거나 엎드려서 하는 그런 류의 운동들이 좋고, 척추에 부담을 안 주면서 척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운동은 데드버그인데요. 운동 이름이 죽은 벌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름은 이래도 복부와 등,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을 아주 안전하게 강화하는데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자, 바닥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우선 눕습니다. 양팔은 어깨 너비로 벌려서 천장을 향해 쭉 뻗어주시고요. 다리는 올려서 무릎이 골반 바로 위에 오도록, 그리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려 주세요. 마치 테이블 같은 모양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가 바닥에서 아치형으로 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허리가 뜨는 거예요. 배에 힘을 꽉 줘서 허리를 바닥에 납작하게 붙인다는 느낌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런 준비 자세가 끝났으면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서로 반대쪽 팔다리를 하셔야 돼요. 팔다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렸다가 한 1, 2초 정도 버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똑같이 내려주세요. 이걸 번갈아 가며 반복하시는 건데요. 10회씩 3세트 정도를 목표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만약 팔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게 좀 중심 잡는 게 어렵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다리만 한쪽씩 천천히 내렸다가 올리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팔을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너무 유명한 운동이고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혹시 어렸을 때 다들 엎드려 뻗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벌로 많이 받았던 그 자세가 지금은 최고의 전신 코어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플랭크는 복부, 허리, 옆구리 근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주는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까지 함께 자극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허리의 지지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자세가 매우 중요한 운동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어깨 바로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발끝으로 몸을 지탱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일직선을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엉덩이가 너무 위로 솟거나 반대로 허리가 U자 모양으로 푹 꺼지면 절대로 안 되세요. 허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머리, 등, 허리, 엉덩이가 마치 하나의 긴 막대기처럼 반듯한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복부에 힘을 주셔야 이 자세가 유지됩니다. 만약 플랭크 자세가 도저히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상체만 일직선으로 버티는 자세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허리에 가는 부담은 줄이면서 코어 근육을 안전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유지 시간은 잘하는 사람은 3분도 하고 5분도 하고 하지만 처음에는 10초도 하기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플랭크는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 중 하나인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30초도 제대로 못 버텼어요. 그런데 이걸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주니까 이제는 한 2분, 3분까지도 무리 없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부터 과하게 길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요. 5초를 하셔도 좋고 10초를 하셔도 좋으니까 가능한 시간만큼 정확한 자세로 버티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운동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우리 몸이 지금 아파요. 이거는 우리 차에 있는 경고등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엑셀을 밟으려고 하세요? 운동을 하는 건 어떤 엑셀을 밟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문제가, 어떤 통증이 생겼다는 건 우리 몸이 경고등을 띄우고 지금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최대한 쉬어주세요, 멈춰주세요 라고 나한테 보내는 어떤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운동이 나중에 되면 굉장히 중요해지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실 정도의 그런 증상이나 불편이 있다면 어떤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할지 찾으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차를 멈출 수 있는지, 우리 몸을 쉬어줄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항상 아픈 분들이 좀 의욕이 과다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픈 것도 참고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환자분들이 근육이 없어서 아픈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허리 상태가 되신 건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MRI 영상을 보면 허리 주변에 근육이 얇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지방이 좀 덕지덕지 많이 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원래 운동이라는 건 우리 근육을 자극하는 게 운동인데 자극받을 근육이 없으니까 또다시 인대나 디스크나 후관절이나 이런 척추 구조물들이 부담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미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한테 부담을 더 주면 더 나빠질 뿐 근육이 붙거나 근육이 튼튼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근육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매선 치료를 좀 권해드리는 편인데, 매선 치료는 몸에서 녹는 실, PDO라는 실이 근육 내에 남아 있으면서 이게 녹아서 콜라겐도 합성하고 근육에 혈액이나 수분도 공급되고 얇아진 근육을 좀 두껍게도 해주고 위축되어 있는 근육들을 좀 더 풀어서 탱탱하게 해주고 지방이 많이 껴있는 근육에 지방을 좀 녹여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좀 더 튼튼해지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할 만한 상태의 근육이 되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신 다음에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허리가 아플 때 딱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운동이 아니라 휴식이 최우선이다. 둘째, 적극적인 치료로 통증이 충분히 가라앉고 허리가 안정되면 그때부터 데드버그나 플랭크 같은 저강도 코어 운동을 정확한 자세로 짧게 서서히 시작한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작정 남들을 따라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시점과 올바른 방법이 여러분의 허리를 살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허리 상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주세요.